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암기 트레이너 행정학 당근쌤 윤세현입니다. 자, 오늘은 신제도주의 세 번째 얘기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초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인사이트. 자, 여러분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요. 제가 신제도주의는 간을 이식하는 거나 똑같다. 제도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집어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회와 역사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고 정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좋은 간을 찾겠다. 이게 뭐예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다만 그 좋은 간이 내 몸에 맞는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간이 나하고 몸이 안 맞으면 그 간을 이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잘 맞는지 보는 거, 그게 하나가 역사고 하나가 문화인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과연 그 제도가 맞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걸 강조하는 게, 그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훈련 두 번째인데요.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뭐다? 횡단적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단은 역사, 횡단은 사회. 이런 것들은 이론 설명을 제가 따로 안 해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다만 제도를 뭐로 본다? 제도를 문화로.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 문화에 해당되는 미국, 한국, 일본, 영국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이 국가들은요, 결국은 제도가 유사해지고 동용화된다. 왜? 문화가 같으니까. 제도는 뭐다? 문화. 근데 그 문화가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도들이 동용화, 유사해진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라는 거를 우리가 사회적 정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얼마나 제도가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면 그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의 문화와 그걸 다른 말로 사회적 정당성 혹은 적절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냐 이 논리, 정당하냐 이 논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한다? 동용화, 유사성. 왜? 문화가 같으니까. 그렇죠? 자, 이때 동용화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압적, 강제적 동용화. 규제나 법적 제약으로 다 같이 똑같은 걸 도입하는 거. 강압적 동용화. 자, 모방적 동용화,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환경이 불확실할 때 성공을 거둔 타 조직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나 헤어스타일 뭐로 하지? 저도 했는데. 뭘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 잘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성공을 거둔 타 조직을 배운다.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방하는 거죠. 멋있으니까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또 규범적 동용화는 바람직하다. 근데 그 얼마나 바람직하고 타당한지를 누가 전문가 집단이 합의해 준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서 동용화되는 거. 이게 규범적 동용화가 되겠습니다. 규범적 동용화. 자, 여기서 규범 중요한 게 뭐예요? 전문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바로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 종단, 횡단. 자, 이때 중요한 게 사회적 뭐다? 사회적 정당성. 다른 말로 적절성. 그렇죠?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사회적 정당성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면 같은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은 제도가 동용화된다. 다른 말로 유사해진다. 그래서 결국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당하고 적절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강압적 압력으로 규제나 법적 제약으로 모든 게 똑같아지는 걸 우리가 강압적 동용화. 그죠? 자, 벤치마킹에서 성공을 거둔 타조직을 그냥 배우는 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 모방적 동용화.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받아들여서 동용화되는 거. 이거를 규범적 동용화. 자, 다시 한번.
10초간 멍을 때려보겠습니다.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종단, 횡단, 횡단. 사회적 정당성. 뭐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근데 이런 사회적 정당성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문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자,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결과성보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문화. 그렇죠? 이 같은 문화권은 결국 제도가 동용화된다. 다른 말로 유사해진다. 자, 규제나 법적 제약으로 받아들이는 거, 동용화되는 걸 강압적, 강제적 동용하고, 자, 성공을 거둔 타조직을 그냥 모방하는 거, 모방적 동용하고요.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용화되는 거, 이걸 우리가 규범적 동용하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초간 멍을 때리겠습니다.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종단, 횡단. 횡단. 자, 사회적 뭘 강조합니까? 정당성, 다른 말로 적절성.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면 틀리죠. 자, 이런 정당성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문화.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그 국가들의 제도는 어떻게 된다? 동용화, 유사해진다. 그렇죠? 자, 강압적 규제나 법적 제약으로 동용화되면 그걸 우리가 강제적, 강압적 동용화. 자, 불확실성 속에서 성공을 거둔 타조직을 그냥 모방해보는 거. 모방적 동용화. 이런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용화되는 거. 이걸 우리가 규범적 동용화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자, 합리는 우리 배웠죠.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경제학은 뭐다? 연역적이다. 그 선호는 주어지는 것이다. 외생적이다. 하지만 역사사회는 역사 사회라는 거대한 틀을 보는 거야. 전체주의. 그리고 반대로 역사 사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귀납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와 역사 사회는 반대야, 반대. 그렇죠? 좋은 간을 찾겠다. 다만 그 좋은 간이 내 몸에 맞는지까지 봐야 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제도주의가 되는 거죠. 자, 합리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하지만 역사사회는 전체주의. 합리는 연역 귀납, 연구 방법이 연역. 하지만 역사사회는 귀납. 자, 합리는 개인의 선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외생적이다. 하지만 역사사회는 형성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생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초간 멍을 때려보겠습니다. 자, 합리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역사사회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자, 합리는 연역 귀납, 연역. 하지만 역사사회는 귀납. 귀납이라는 건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사회 속에서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자, 개인의 선호는 주어지는 것이다. 외생. 하지만 형성되는 것이다. 내생.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10초간 다시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는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역사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합리는 연역. 역사사회는 귀납. 합리는 선호가 외생적. 역사사회는 내생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 기본훈련 마무리하고요. 바로 응용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응용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고요. 자, 우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얘기인데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자,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가 아니라 뭘 강조합니까?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문화라는 건요.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 리을 18번처럼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강조한다면 틀려요. 여러분, 문화는요. 문화권이 있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니죠. 사회주의 문화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건 없는 겁니다. 국가보다는 넓죠. 뭐 자본주의 사회 문화라는 건 국가를 넘어선 개념이죠. 하지만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강조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러나 제도를 가장 넓게 이해하는 건 맞아요. 그죠? 국가를 넘어서 문화권이라는 걸 보는 거니까. 그죠? 문화권이라는 거를. 그죠? 자, 그래서 19번.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문화를 한 개인이 바꿀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내일부터 우리나라 유교 문화인데 내일부터 우리 힙합 문화 합시다. 그게 돼요?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이렇게 자신이 개인적 목적에 따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죠. 따라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조직 간에 동용화가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니까 동용화, 사회적 정당성.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동용화되는 게 결국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당성을 얻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 동용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8번. 자, 역사적 제도주의가 종단횡단이요. 종단횡단. 뭐예요? 종단적 연구죠.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역사는 차별성. 국가 간의 차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종단횡단, 횡단. 그렇죠? 제도의 동용화, 유사성, 유사한 제도를 설명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최신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신제도주의는 원자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도와 행위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맥락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도와 개인의 행위를 연결해서 보는 게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원자된 개인 하나를 보면 그건 행태주의. 그게 아니라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행위와 제도라는 거를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보다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도 된다. 뭐가? 제도가. 자, 그런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의 선호는 외생적이다. 외생적이란 건 뭐야?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행위자의 선호가 형성된다면 틀립니다. 그렇죠? 행위자의 선호는 형성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외생적이다 표현하는 거고요.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그리고 국가 차원의 연구다 보니까 뭐다? 중범위 수준이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번인데요. 자, 보시면 행정학에서 신제도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신제도주의는 정부 활동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당연히 이제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뭘 강조한다? 경로의 의존성,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3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만 인류의 보편적 제도까지 연구하는 건 아니라고요. 한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문화권까지지 인류 보편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으로 합리적 공공 거래 대리에서 거래 비용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번. 자, 신제도주의 행정학인데요. 자, 1번.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전성 중시하죠. 자,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선호는 어떻다? 선호는 내생이다, 외생이다? 내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형성되는 것이다. 3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뭘 강조합니까? 동용화. 그런데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방법론적 전체주의 맞는데 다만 연구 방법은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귀납이죠, 귀납.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신제도주의 얘기고요. 1번.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죠. 그래서 개인으로 환원시켜서 개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 이해한다. 이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예요. 이거 틀렸고요. 자, 이렇게 동용화를 얘기하는 거는 역사가 아니라 사회고요. 또 이렇게 경로 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사회가 아니라 역사죠. 자, 그런데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효용극대 합리성 보다는 적합성, 정당성, 적절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신제도주의는 이제 제도를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자, 이렇게 합리적 행동 모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태주의입니다. 근데 행태주의는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태주의와 구제도주의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신제도주의죠. 그래서 구제도주의든 신제도주의든 합리적 행동 모형인 행태주의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합리적 행동 모형의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자,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로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거고요. 맥락을 강조합니다. 3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정적이고 선험적이다는 겁니다.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자,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답은 1번. 답은 1번.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 경로, 의존성 중시하죠. 답은 1번. 자, 신제도주의는 다만 제도를 공식적 구조에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죠. 비공식적 제도도 포함합니다.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아니죠. 효용의 극대화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자, 이렇게 동용화를 설명하는 건 합리가 아니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마무리 훈련하고 신제도주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훈련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자, 종단, 횡단. 그죠?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하고요. 경제적 효율성이나 합리성이 아니죠. 그래서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이런 사회적 정당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화.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면 그 국가들의 제도는 동용화되고 유사해진다. 그렇죠? 자, 이때 강제적 규제나 법적 제약으로 도입되면 이거를 동용화되면 이걸 강압적 동용화고. 자, 불확실성 속에서 성공을 거둔 타조직을 단순 모방한다면 그거는 모방적 동용화고.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용화되면 그걸 우리가 규범적 동용화다. 자, 이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하지만 역사사회는 전체주의. 그죠? 합리는 연역, 귀납, 연역. 하지만 역사사회는 경험을 통해서 귀납. 그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타고나는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외생. 하지만 역사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형성되는 것이다. 내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신제도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 또 우리 신공공관리론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정학 암기 근력이 강화되고 힘이 있는 그 순간까지 행정학 암기 트레이너 당근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